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정사랑이라고 해요. 제 이름이 사랑인데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제가 무슨 일까지 당할 뻔한 건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하고 소름이 끼쳐요. 예로부터 어른들 말씀 그른 게 없다고도 하고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도 하던데 저는 그런 말들이 다 엄마들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 말 좀 들으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보니 그건 엄마들이 만든 말이 아니라 엄마 말 안 들어서 후회하는 자식들이 만든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런 말들에 너무나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와 저희 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한 마음이 조금은 생기셨을까요? 그런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혹시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뒤로는 줄곧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단짝 친구처럼 지냈어요. 엄마는 원래 성향 자체가 여장부 스타일인데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엄마보다 조용하고 섬세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빠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아 엄마랑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지만 그래도 엄마랑 저는 서로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였고 너무 잘 지냈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살림만 하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들을 미천으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셨어요. 엄마가 하는 사업은 말하자면 부동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전업주부긴 했지만 결혼 전에는 삼촌이 일하시던 부동산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사무보조였지만 어깨너머로 배운 감각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정식으로 공부해 자격증을 따고 다시 삼촌이 하시는 부동산에 들어가 경험을 쌓으셨죠. 그리고 꼬마 빌딩 중개업 시장에 뛰어들어 돈을 벌었던 거예요. 저는 엄마가 뒷바라지를 해주신 덕분에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는데 대학에 다니는 동안 순수미술보다는 커머셜 쪽이 더 맞는다고 느꼈고 졸업 후 몇 년간 여러 경험을 쌓다가 의류회사 MD로 입사해 지금까지 쭉 일하고 있어요. 일도 너무 재밌고 저는 제 생활에 엄청 만족하며 살았는데 엄마는 저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야 본인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답니다. 엄마, 그놈의 선자리 이제 좀 그만 들고 오면 안 돼? 나 진짜 그런 거 싫어. 엄마가 나가라는 대로 다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뭔 엄살이야. 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러지 왜 잘못되라고 그러니. 알지. 안 돼. 그런 손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다 빤하잖아. 그런 거 흥미 없다고. 흥미 같은 소리 한다. 네가 애당초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니까 잘 될 가능성이 있나 말이야. 왜 그렇게만 생각해? 선자리에서 평생의 좋은 짝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근데 나는 아니라고 엄마. 난 진짜 선은 아닌 것 같아. 엄마 사익감은 내가 데려올 테니까 선자리는 이제 그만 좀 갖고 와요. 앞으로 다시는 안 나갈래.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선자리를 마다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남편이 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교통사고처럼 찾아오는 게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진짜 교통사고로 남편을 만난 거 있죠? 남편이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긁어 연락처를 남겨뒀던 것을 계기로 시작된 만남이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로 요리사였는데 오너 셰프 같은 건 아니고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식당에서 한창 일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일을 여러 가지 하다가 뒤늦게 적성을 발견하고 요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런 도전 정신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멋있었고 무엇보다 진솔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간 제가 선보러 나가서 만났던 거의 모든 남자들이 갖고 있던 과시욕이나 허세 같은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매사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의 모든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슬프게도 엄마 눈에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윗감이었던 겁니다. 엄마에게 남편 얘기를 했을 때 우선 직업부터 탈락이었어요. 예, 그 뭐 잘 나가는 유명 셰프라고 해도 마땅찮을 판에 오너 셰프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식당에서 일을 배우는 중이라니 말도 안 돼.
쥐뿔도 없는 놈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너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네 차 긁고 연락처 남겨놨다면서. 그게 그거 얼마나 뻔한 수법이 있니? 엄마도 참,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 차에 우리 엄마 부자라고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차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닌데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고 그래. 우리 엄마 상상력 좋네? 나 모르게 영화 보러 다니시나. 제가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 했지만 엄마는 표정을 풀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가 그럴수록 남편이 더 좋아졌죠. 결국 고집을 부려 결혼을 하게 됐고 엄마는 남편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노골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었어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진 뭘 했길래 아직도 남의 식당, 그것도 그렇게 작은 식당에서 주방보조 같은 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전망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처자식 먹여 살릴 입장도 안 되면서 결혼이 웬 말이야. 남자 먹여 살리라고 내 딸 저렇게 잘 키워놓은 게 아닌데 죽 써서 깨주는 게 이런 건가 싶네 정말. 엄마는 아주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들을 슬슬 잘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아유, 엄마도 참, 요즘 요리사가 얼마나 인기직군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 자체가 근사한 거지. 아닙니다. 어머님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제가 더 열심히 배워서 얼른 좋은 요리사가 되어야겠어요. 오늘부로 꿈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 꿈은 장모님께 인정받는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너털웃음까지 지어가며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엄마가 그런 심한 표현까지 했는데도 실은 내색 하나 없이 그렇게 받아주는 게 고맙잖아요. 그런데도 엄마는 끝내 좋은 얼굴 한 번을 안 하셨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엄마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뭐든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남편은 엄마의 냉대에도 계속 살갑게 굴었는데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건데 보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엄마는 노력하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남편이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꾸준히 하는 것 중 하나가 엄마 집에 엄마가 드실 반찬을 직접 만들어다 채우는 일이었는데 재료 하나하나 직접 정성으로 고르고 손질해서 건강한 조리법으로 만드는 모습에 감동받은 저와 달리 정작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맛도 한번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두고 가면 우리가 없을 때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매번 반찬을 해다 드렸는데 한 번은 저희가 엄마 집에 놀러 갔던 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남편이 만든 반찬을 버리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선 넘었다고 생각했고 화가 많이 나서 엄마한테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먹지도 않은 걸 계속 냉장고에 넣어두니 상한 음식이 냉장고에 있으면 위생상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예, 버리는 것도 일이야. 나도 힘들고 귀찮다고. 그러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계속하는 거니? 그렇게 도리어 더 화를 내는 엄마가 너무나 야속했고 남편에게도 미안해 죽을 것 같았어요. 제게 괜찮다는 눈짓을 지어 보이고 엄마한테 괜한 일하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더 미안했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엄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 한 번도 그런 엄마가 서운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회사에서 해외 지사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있었고 가고 싶었던 거긴 했는데 결혼도 했고 남편이 있으니 제 마음만 생각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남편은 저만큼이나 기뻐해줬고 응원해줬어요. 역시 우리 자기 능력자야. 결혼하면 싱글인 후배들한테 밀릴까봐 걱정하더니 이것 봐. 자기가 바로 해내잖아. 축하해. 요리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외국 가면 한식 생각이 많이 날 거야. 건강 생각해서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하니까 내가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속성으로 알려줄게. 고마워. 아휴, 자기만 여기 두고 나 혼자 가야 하니까 그래도 내심 걱정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 응원 고맙고 가서 진짜 열심히 하고 올게. 엄마도 뭐 당연히 엄청 응원해 주셨죠.
그놈이랑 결혼하면서 눌러 앉을까봐 걱정했더니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 네 커리어를 위해 좋은 기회니까 한국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하라고 해. 알았지? 엄마가 윤서방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니 윤서방만 두고 가는 게 너무너무 걱정이네요, 뭐.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하긴 했지만 그건 제 솔직한 심정이었죠. 그렇게 1년 반 예정으로 저의 해외 근무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업무 파악이며 현지 적응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몇 달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반년쯤 지난 어느 날 남편 깨톡 프로필 사진에 저희 엄마랑 남편이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잠결해보고 너무 놀라서 잠이 호다닥 깨버렸죠. 남편과 가끔 통화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바쁘기도 했고 또 시차가 있으니 시간이 잘 맞지 않기도 해서 늘 간단한 안부 정도를 나누고 긴 얘기를 나눈 지는 좀 됐던지라 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침 시간을 보니 남편이 퇴근했을 시간이라 바로 전화를 걸었죠. 자기야, 이 사진 뭐야? 진짜 정말 뭐야? 나 자다가 사진 보고 너무 놀라서 잠이 다 깼단 말이야. 나 지금 너무너무 궁금해서 현기증 날라 그래? 얼른 얘기 좀 해봐.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자초지종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남편을 닥달하듯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었더니 남편은 여유로운 웃음기를 머금은 목소리로 엄마랑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없어도 또 장모님이 그렇게 반겨주시지 않아도 아니 그럴수록 내가 더 잘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날도 장모님 챙겨드릴 영양제랑 몇 가지 사들고 장모님 집으로 갔는데 글쎄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장모님이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부여잡고 계시는 거야. 뭐? 엄마가? 쓰러진 거야?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 어디 아파? 장모님 괜찮으시니까 놀라지 말고 내 말 계속 들어. 나도 그땐 너무 놀라서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며칠 무리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좀 쉬면 나아진다고 고집 부리셔서 일단 모시고 집으로 올라갔지. 우리 엄마 또 밤새고 그랬대? 하여간 아직도 자기가 뭐 이팔 청춘인 줄 안다니까. 못 말려 정말. 고나마나 뭐 또 공사 현장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참견하고 그랬을 거야. 그래도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걱정되고 마음에 안 놓이니까 그날 밤은 장모님 댁에서 자면서 밤새 상태 확인도 하고 아침엔 부담되지 않게 죽도 끓여드리고 그랬지. 도저히 혼자 계시게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었어. 확실히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는 게 맞나 봐. 그래서 우리 엄마 마음이 확 풀어진 거야? 한결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확 풀어주시고 그러신 것까진 아니었어. 그런데 그때 한기사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친상을 당해서 며칠 일을 못 나오시게 됐다고 하셨나 봐. 진짜? 우리 엄마 한기사 아저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엄마도 젊을 때는 운전도 진짜 잘하고 즐기고 그랬거든. 근데 기사 아저씨를 고용하면서부터는 거의 뭐 운전은 안 했지.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운전이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혼자서 운전을 거의 안 하잖아. 또 이동 중에 일 처리를 할 때도 많으니까 엄마한테 환기사 아저씨는 꼭 필요한 분이란 말이야. 나도 알지. 그래서 내가 식당에 며칠 휴가를 내고 장모님 기사를 해드리겠다고 했어. 진짜?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 우리 엄마 급하긴 급했나 보네. 내가 밤새 간호도 하고 그랬으니 마음이 조금은 녹진하게 풀어준 상태이시긴 했는데 기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하셨을 거야. 대박이다. 그럼 그렇게 며칠 동안 엄마 기사 노릇하면서 내내 붙어 있었던 거야? 우와, 믿어지지가 않네. 사실 나도 그래. 그러면서 장모님이랑 한결 편한 사이가 됐는데 그때 또 마침 장모님이 잡아놓은 라운딩에 한 자리가 비게 생겨서 나를 끼워주기로 하신 거지. 그래서 운전도 할 겸 같이 라운딩을 간 거야. 사진은 거기서 찍은 거고 말이야. 앞으로도 종종 장모님 모시고 라운딩 가기로 했어. 남편 목소리가 어찌나 밝은지 남편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제 기분이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긴 한데 저만 그 사실은 여태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두 사람 사이가 좋아졌다고 나한테 언제라도 지직을 했어. 나만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거기서부터 얘기해주고 싶었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자기가 또 워낙 바쁘잖아. 시차도 있으니까 통화 길게 하기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타이밍만 보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으면 자기가 그걸 보고 시간 될 때 전화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랬던 거야? 역시 우리 자기 센스 짱인데? 진짜 정말 너무 잘 됐다. 나 진짜 기분 좋아. 수고 많았어,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절대로 좁혀질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 사이가 우연한 계기에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 너무 반가웠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남편이 엄마와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걱정될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해외 근무에 더 매진했어요. 그래도 가끔 남편과 엄마랑 통화도 했는데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뜻밖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윤서방도 그놈의 식당 그만두고 지 사업해야 하지 않겠어? 그럴 때도 됐지. 그래서 말이야. 엄마가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해. 지금 짓고 있는 건물 2층에 윤서방이 들어와서 레스토랑 하면 어떠니? 저희 엄마 6층짜리 꼬마 건물을 하나 짓고 있었거든요. 엄마 노후 대비용으로 월세 받아먹고 사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기도 할 작정으로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 거였어요. 그 건물이 곧 완공되는데 건물 완성된 후 사용 승인까지 받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면 그럼 거기서 남편 이름 걸고 레스토랑을 하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2층 정도면 레스토랑 자리로 아주 좋을 거야. 윤서방한테도 내가 곧 얘기할 생각이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좋긴 한데 윤서방이 엄마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좀 되긴 해. 윤서방은 아직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워낙 소신 있는 사람이잖아. 뭐든지 자기 힘으로 이뤄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엄마가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아이고 어디 걱정할 게 없어서 그딴 걸 걱정이라고 해. 레스토랑 자리 내준다는데 그걸 왜 싫다고 한다는 거야? 소신 좋아하네. 내가 요즘 윤서방을 아무리 예뻐라 한다고 해도 그건 내가 이해 못 해주지. 소신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소신이야. 아유 우리 엄마 또 흥분하신다. 엄마 그러지 말고 내가 윤서방한테 얘기해볼게.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알았으니까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무조건 내 건물에 들어와서 식당하게 만들어. 알겠지?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엄마의 제안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남편은 그런 엄마의 제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좀 의외다 싶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다행스럽기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나는 혹시라도 자기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거든. 장모님이랑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괜한 고집으로 장모님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말씀드려줘. 아니라 내가 전화드려서 아주 한껏 감사 인사드릴게. 그렇게 남편은 엄마 건물에 오픈할 자신의 레스토랑을 구상하며 바쁜 나날들 보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다니던 식당은 그만두진 않고 계속 출근을 하면서 퇴근 후 시간을 알뜰히 활용하고 있었죠. 어차피 제가 없으니 할 일도 없다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엄마 건물 준공식이 다가왔고 그때에 맞춰 저도 휴가를 받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건물이 사용 승인이 되었다고 해도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하고 레스토랑 오픈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라 남편은 아직 식당에 나가고 있었지만 남편도 그날만큼은 특별히 휴가를 얻어 엄마와 함께 엄마 지인도 몇 분 초대해서 축하 파티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남편이 휴가까지 내고 차린 축하 메뉴를 차려놓고 샴페인을 따려는데 남편 식당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모님, 제가 아무래도 지금 식당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셰프 임무로 일하게 될 사람이 인수인계를 받으며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일이 서툴러서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걸 수습하려면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른 가봐. 따지고 보면 그게 다 자네가 식당을 그만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네 책임이 있는 거지. 괜찮으니까 얼른 가봐.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 자기가 이렇게 다 차려놓은 건데 우리끼리 먹어야 해서 그게 좀 미안하네. 그렇게 남편이 식당으로 간 후
남편 없이 남편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며 우리끼리 자축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성 들여 차린 음식을 한 입 드시더니 엄마가 갑자기 기침을 하셔서 티슈를 드렸더니 티슈로 입을 막고 한참을 더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겨우 기침이 잦아들었는데 티슈를 본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 바람에 의자까지 갸우뚱하며 넘어갈 뻔한 걸 엄마 친구가 가까스로 잡아서 뒤로 넘어가진 않았죠. 그런데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티슈에 각혈을 했다고 하시더니 급기야 기절을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난리가 났고 바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다행히 엄마는 의식을 바로 찾았고 기절까지 했던 건 너무 놀라서 잠시 정신을 잃은 거였죠. 저희 엄마가 성격도 여장부에 가깝고 사업하는 여자니 마냥 배포 있을 것 같겠지만 반면에 겁도 많아서 새가슴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고 놀라서 기절한 적이 전에도 한두 번 있기도 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 엄마랑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엄마가 놀이기구 타다가 기절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물론 이번엔 기절과 별개로 각혈을 했으니 걱정을 안 할 순 없었지만 말이에요. 의료진에게 증상을 말하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자꾸만 무슨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게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의 설명을 들었죠. 방사선 촬영 영상에서 좋은 게가 발견됐는데 폐암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잠시만요. 폐암? 지금 폐암이라고 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몇 달 전에 검사를 했었다고요. 근데 아무 이상 없다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좋은 게는 무슨 좋은 게? 당신 돌팔이 아니야? 다른 사람 거랑 바뀐 거 아니냐고. 병원 관리가 뭐 이딴 식이야. 엄마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의사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엄마가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그 연세에 아직 힘도 어찌나 센지 엄마가 그렇게 의사를 몰아쓰는 건 거의 소란과 난동에 가까웠어요. 의사 멱살까지 잡았으니 할 말 다 한 거 아니냐고요. 엄마를 말려보려고 해도 젊은 제가 엄마 힘을 못 당했어요. 의사는 멱살까지 잡혀서 말을 더듬던데 그래도 자기 할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돌팔이도 아니고요.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선 이 멱살부터 놓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이러셔도 검사는 꼭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사명감 있어 보여서 좋던데 엄마한테 멱살까지 잡혀서 안 됐더라고요. 다행히 간호사랑 경비원의 도움으로 엄마를 그 의사한테서 떼어낼 수 있었는데 엄마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고 사과는 저의 몫이었죠. 의사나 간호사, 경비원께 연신 사과를 하면서 그 와중에 겨우겨우 엄마를 진정시키고 설득해서 추가 검사를 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창 일을 수습하느라 바쁠 남편에게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알리지는 않았던 거죠. 집에 와서도 엄마는 계속 돌팔이 의사 욕을 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화를 내더니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느낌상 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 같았는데 누구 의사 선생님 계시냐고도 하고 그 의사 선생 친척의 장모라며 예전에 암 검사를 받으러 갔었으니 윤상국 장모라고 하면 기억하실 거라고 했거든요. 남편 친척이라는 의사한테 엄마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어서 저도 귀를 기울여서 엄마가 통화하는 걸 듣게 되더라고요. 남편 친척이라는 의사 선생하고 통화가 연결된 것인지 엄마는 그 선생에게 다짜고짜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각혈을 해가지고 놀라서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병원에서 폐암일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추가 검사를 해놓고 왔어요. 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불과 몇 달 전에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응급실 의사한테 돌팔이라면서 한바탕 퍼붓고 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엄마 얘기들을 한참 하더니 한동안 잠자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이어서 엄마가 제게 한 말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건 사람은 제가 엄마의 통화 내용을 엿들어서 짐작한 대로 의사였고 남편의 친척이라고 했어요. 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의사가 한다는 말이 너무 기막혀 하면서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셨냐고 그러더라. 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그럼 엄마가 이전에 그 의사한테 가서 폐암 검사를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냐니? 그럼 그때 그 의사는 엄마가 폐암인 걸 알았는데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아무래도 암 검사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윤서방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친척이라며 그 의사한테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 이미 폐암이 발견된 거지. 그 의사 말이 내가 잠깐 전화 받는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같이 있던 윤서방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야. 뭘, 엄마가 폐암이라는 걸? 의사가 그 사람 친척이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엄마 사위이고 하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 건가? 그래,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때는 아직 추가검사까진 한 건 아니어서 폐암일 확률이 높으니 추가검사를 해야 확진이 될 것이고 악성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었겠네. 그럼 그 사람이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면 그 의사는? 그때 윤서방 그놈의 그 자식에 내가 평소에도 새 가슴이라 잘 놀라고 실신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면서 갑자기 폐암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면 충격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서 걱정된다고 하더래.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야. 장모님께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검사를 더 받는다고 하지 말고 원래 폐암 검사가 검사를 여러 개 받는 거라는 식으로 말해보면 어떠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윤서방 그놈이 알겠다면서 만약 검사를 더 받아본 뒤에 폐암이 확정되면 그땐 나한테 말하지 말고 일단 이상이 없다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랜다. 자기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유도해서 잘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그때 윤서방이 그 의사가 있다는 조언처럼 말했어? 그래서 엄마는 아무 의심 없이 다른 검사도 받은 거고? 그래. 근데 그 검사에서 폐암이 확정된 거야. 그때 그 의사는 윤서방을 따로 불러서 폐암 확진된 거 말하고 잘 말씀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내 앞에서는 윤서방 그 자식이 부탁한 대로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는구나. 근데 그게 언젠데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서 기가 찬다고 하는 거야. 뭐? 그럼 윤서방은 몇 달 전부터 엄마가 폐암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 아직도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그 의사한테 일부러 그런 부탁까지 했으면서. 그런 상황이었으니 남편의 친척 의사 선생도 적잖이 놀란 거죠. 벌써 몇 달이나 지난 일인데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있었다니 당황할 만도 한 거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 제게 지난 일들을 얘기해주던 엄마는 다시 그 의사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위에게는 자기가 전화를 했었다는 걸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분명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그 사실을 숨겼다고 확신했고 길길이 날뛰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놈이 날 죽이려고 했던 게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실을 여태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꽁꽁 숨긴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어떤 식으로도 남편을 두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엄마가 폐암 검사를 받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알아주는 골초였는데 제가 하도 난리를 쳐서 담배를 끊겠다고는 했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저 몰래 피우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엄마가 전자담배 같은 걸로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며 아예 끊으시라고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 제 앞에서만 안 피고 계속 피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엄마 기사 노릇을 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걸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남편은 그래도 너무 많이 태워진 맛이라고 집사람이 알면 난리 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도 크게 말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 엄마는 남편 앞에서는 편하게 담배를 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담배를 못 끊고 있긴 하지만 나이도 있고 슬슬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을 비롯한 암 검사들을 좀 받아볼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친척 의사 선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병원으로 예약을 잡았던 거죠. 엄마는 거기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고 말이에요. 폐암이 증상이 없는 암으로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엄마도 딱히 불편하거나 인지할 만한 어떤 증상이 없었으니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엄마는 그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숨기자고 했어요. 남편이 폐암 진단받은 것을 숨긴 게 의도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고, 저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기에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폐암 확진을 받았어요. 이미 결과자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겠지만 솔직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예 가망이 없는 말기까지는 아니고 3기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바로 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항암 치료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눈물도 나고 한숨도 나고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는 아직 충분히 젊다고 생각했고 이런 일은 아주 나중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오히려 그런 저를 달래고 다독이시면서 아주 결의에 찬 이야기를 하셨어요. 울지 마. 울 거 없다. 엄마 몰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울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은서방 그놈의 새끼 어떻게 족칠 건지 그거부터 생각하자. 우선은 바로 업체 의뢰해서 뒷조사부터 좀 해봐야겠어.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엄마는 지금 휴식과 안정이 필요해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 건데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한대. 그러니까 그 자식 어떻게 할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할 거야. 너 그런 업체 사람들 상대는 해봤냐? 그리고 내 성격이 너한테 맡겨두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직접 나서야 심신에도 안정이 오는 거야. 엄마가 이런 상황이니 저는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고 휴가를 조금 더 받거나 몇 달만이라도 휴직을 할 수 있을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급한 일은 끝내놓고 온 거여서 여유가 있었고 어차피 해외 파견 일정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큰 무리 없이 몇 달 정도 휴직을 할 수 있게 됐죠. 엄마가 그렇게 나서시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남편이 자는 동안 남편 핸드폰을 몰래 빼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이 없다는 남편에게는 시치미를 뗐어요. 어젯밤에 식당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어제도 핸드폰 들고 있는 걸 못 본 것 같거든. 자기 어제 늦게 들어와서 오자마자 골아 떨어졌잖아. 식당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 내 폰으로 전화라도 걸어줄까? 아니야. 자기 말대로 뭐 식당에 있겠지 뭐. 그러면서 출근을 하는데 어쩐지 그 모습이 무척 불안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 일단 나도 집안 구석구석 찾아볼게. 잘 다녀와.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바로 남편의 폰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는데 어이없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친구놈과 대화를 나누며 장모 세상 뜨고 나면 크게 한탕 할 거라는 둥, 그렇게 깐깐하고 빡빡하게 굴던 장모도 자기한테 껌뻑 넘어왔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 한번 마음 열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는 스타일 아니냐. 나한테도 상속해주겠다고 했고 이미 유언장까지 고쳤다고 했다. 유산 상속받으면 마누라 비위 맞추며 살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들이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상속받는다는 생각에 욕심이 났던 걸로도 모자라 애초에 저한테 접근한 것부터 목적을 갖고 일부러 작업을 건 거잖아요. 대화 내용 중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데 남편 친구놈이 남편에게 한 말 중에 역시 신분 세탁해도 접대부 출신 어디 안 간다. 실력 여전하네. 마누라에 이어서 장모 마음까지 기어이 얻어내고야만 해. 왕년에 잘 나가던 선수였던 걸 숨길 수가 없다. 뭐 그러면서 낄낄거린 게 있었어요. 요리사의 꿈을 갖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다곤 했는데 그게 접대부였다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한테 공사 친 거잖아요. 엄마 말이 맞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도 뒷조사를 맡긴 업체에서 여자들을 접대하던 시절의 구린 과거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지만 일단 그놈이 식당 그만두는 날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식당 그만두고 퇴근한 날
그 인간 짐을 다 싸놓고 기다렸죠. 그 인간은 자기 물건들이 그렇게 다 나와 있으니 어리둥절했겠지만 여전히 사태 파악 못하고 멀뚱거리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바보같이 멀뚱거리고 있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네 짐 다 싸놓은 거 보면 짐작이 안 되니. 예, 저 인간 그럴 센스가 있는 놈이기나 하니. 야, 이 자식아. 네가 내 병을 일부러 숨기고 내 유산에만 눈독 들인 거 우리가 다 알아. 다 안다고. 알아? 아니,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일부러 숨기다니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모님 놀라서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말씀드릴 참이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장모님 유산에 눈독을 들이다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레스토랑 내주시는 것도 안 받고 싶었던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야, 자기는 나 믿지? 나 알잖아. 닥쳐. 네가 나한테 한 말 중에 진짜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알아. 다 안다고. 전부 다 안단 말이야.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뭘 그렇게 다 안다고 하는 거야. 장모님께 말씀 못 드린 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될 줄 몰랐는데 더 빨리 말씀드리고 치료 시작하시게 해야 했던 것 같아서. 그래,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지만 그건 다 장모님이 걱정돼서. 그 입 다물지 못해? 이 새끼가 여기서 어디라고 누구 앞에서 끝까지 사기를 치려고 해.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여자들 비유 맞추고 실 따르고 재롱부리면서 밥 벌어먹고 살던 놈 아니야. 그래, 지금에 귀천없다고 진짜. 과거가 어떻더라도 지금 진실하게 살고 있는 인간이면 내가 아니러지. 네가 너랑 똑같은 친구 새끼들이랑 뭐라고 시시덕거리며 낄낄거렸는지 우리가 다 안다고 이놈아. 됐니?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알았냐?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살지. 당장 이혼해. 너 같은 놈 여기 1분 1초도 더 두기 싫으니까 네 집 갖고 당장 꺼지라고. 어차피 이 집은 네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내 집인 거 알지? 아니야,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무슨 얘기를 갖고 그러시는 건지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해명할게요. 그 얘기를 아는 친구도 불러서 3자 되면, 아니 4자 되면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헛소리 작작하라고. 우리 엄마랑 내가 네 놈이 하는 그딴 개소리를 왜 들어줘야 하니? 정하고 싶은 말 있으면 법정에서나 해. 앞으로 소장 여러 개 받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놈 짐을 집 밖으로 다 던져버렸고 그놈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우선 이혼소송을 의뢰하면서 그 인간이 엄마에게 저지른 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자식한테 소장 여러 개 받게 될 거라고 했던 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에 대해서 고의로 숨겨 치료 시기를 늦춘 것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심지어 장모에게 저지른 일이니 존속상해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유산 상속을 노린 악의적 의도 등이 인정되고 장모의 병증 진행 상태가 심각하다면 중상해죄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실형 사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에 대한 고소도 함께 진행해 달라고 했죠. 엄마는 남편 놈에게 계속해서 미행을 붙여놨었는데 그놈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고소를 당한 와중에도 금방 다른 식당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일하는 식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했어요. 그놈은 처음엔 제게 와서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빌고 애원하더니 제가 전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이니 정색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의 직장 앞에서 이러는 법이 어딨어. 게다가 여기 새 직장인 것도 뻔히 알면서 이거 명예훼손이야, 알아? 어이가 없네.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명예훼손 어쩌고 법 얘기를 하냐? 나도 알아. 내가 너만큼이나 모를까봐 그러니? 다 알고 시작한 거야.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고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해. 얼마든지 해. 하라고. 내가 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거든. 저도 그런 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건 물론 알고 있어요. 1인 시위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지만 제가 들고 있는 피켓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요. 저는 이미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법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남편은 만견자실한 것 같더군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조금은 통쾌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런다고 네가 얻는 게 뭔데? 나 망신지면 뭐 좀 나아줘? 그럼 이미 많이 통쾌한걸?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아. 내 목표는 단 하나. 네가 평생 어디서도 얼굴 못 들게 살게 하는 거야. 지구 끝? 아니,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니까 각오하라고. 알겠니? 이러지 말자. 어차피 소송도 진행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나도 먹게 살게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 새끼 봐라. 네가 아직 살만하다 이거지? 넣고 살 걱정을 안 해. 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는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너 같은 새끼 먹고 살 걱정을 해줘야 하냐? 내가 네 사정을 왜 봐주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이 새끼 저 새끼 욕 좀 하지 마라.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왜 이러니 정말. 남의 집장 앞에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망신 줄 거니까 그만하고 가라. 누구는 욕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오호, 그러셔? 그래, 그러겠지. 어련하실까? 그럼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디 접대 붙일 센 욕 실력 좀 보자. 이야, 이씨, 아우, 너 정말 그런 소리까지 할 건 없잖아. 어째? 야, 아주 치겠다. 그래. 차라리 그냥 몇 대 치고 법행죄 구속까지 해줄게. 구속 2개 정도로는 성에 안 차나 봐? 원한 대로 해줄게. 아우, 정말. 내가 참아줄 테니까 그만하고 가. 나 이러다 정말 잘려. 네가 나 목에 살릴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냐? 나도 좀 살자, 내가 말했잖아. 너는 겨우 직장 잘 낼 걱정하는 거지만 나는 우리 엄마 목숨줄 걱정해야 해, 알아? 그게 다 너 때문이라고 이케 되지만도 못한 새끼야. 네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너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나한테 접근했지? 여차하면 너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여자 등쳐먹을 생각했으면 벌써 팔자고 졌겠지. 너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며? 그럼 알 거 아니야. 모르지 뭐. 등쳐먹고 사는 것도 하다 더 이상 안 먹혔거나 그 바닥에 소문 짱 나서 발도 못 붙이게 된 건지 알게 뭐야. 그까짓 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내. 근데 그딴 거 알아내서 뭐하나 싶어서 관둔 거야. 더럽고 지저분한 네 사생활 같은 건 더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좀 끄고 살라고. 어차피 법정에서도 계속 나 몰아세우고 망신 주고 할 거잖아. 여기까지 찾아서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너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잖아. 고양이 지 생각하니 웃겨 정말. 야, 됐거든?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 내 목표는 네가 제대로 된 인생 못 살게 하는 거야. 지구 끝, 지옥 끝, 우주 끝까지라도 쫓아간다고. 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랬더니 그 새끼 표정이 가관도 아니었어요. 정말 잘못 걸렸구나.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너 완전 잘못 걸렸어. 네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본 거지. 이혼 소송은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됐고 존속상해죄에 대해서도 중상해죄로 인정이 되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놈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막아보려고 반성한다며 구구절절 법정에서도 아주 영화를 찍더라고요. 반성문도 아침 저녁으로 썼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엄마의 상태가 이미 폐암이 많이 진행된 상황으로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 각혈 같은 증상도 없이 시간이 더 지체됐다면 정말 아무런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상상하기 싫은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놈이 친구놈과 나눈 대화를 보면 엄마가 잘못되고 나면 지가 받을 유산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존속중상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놈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니 그나마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 엄마는 수술을 끝내고 회복하는 중이세요. 경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시간도 한참 더 걸릴 테고 그만큼 고생도 더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엄마가 꼭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기를, 엄마에게 별일이 없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놈이 실형 살고 나와도 저는 그놈 악착같이 따라다니며 그놈이 저지른 짓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거예요. 또 1인 시위도 계속 할 거랍니다. 그런 인간이 뻔뻔하게 잘 사는 꼴은 볼 수 없죠. 실형 얼마 살고 나왔다고 해서 그놈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놈이 받는 벌인 것이고, 저한테는 남은 평생 그 벌 계속 받으며 살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또 어디 가서 저나 저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또 사기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최대한 널리 알려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사연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전 국민 전 세계인이 모여있는 플랫폼에 그 인간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제 얘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그 나쁜 놈 욕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제일 감사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재수 없게 나쁜 놈 만나지 말고 꽃길만 걸으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